안녕하십니까, 최고TV입니다. 자,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절 내내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명절에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최고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찾아주시는 우리 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 제 자신방 자심실에 항상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뭐냐면, 가게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물고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이제 손질을 하다 보면 여러 마리를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광어가 됐든 우럭이 됐든 도미가 됐든 아무튼 여러 마리를 가져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가져올 때부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가까우니까 얼음도 안 넣어갖고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전에도 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우리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딱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기 잡는 법은 가르쳐 드리진 못해요. 저도 잘 잡는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대신에 관리하는 법은 제가 28년 칼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관리하는 법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가시면 우리 조사님들은 이제 어창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일단 잡으면 케이블 타이로 내 거라는 걸 표시하고 이제 어창에 딱 집어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창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앞전 영상에도 어창에 넣게 되면 이게 하루 종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잡은 물고기가 죽어서 이미 저 세상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창 사용을 추천하지 않고, 개인 쿨러 있죠. 개인 쿨러에다가 얼음을 많이 넣고 가셔가지고, 물론 귀찮으시겠지만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피를 빼서 봉다리로 한 마리 한 마리 싸가지고 시원하게 보관하시는 거를 우리 가게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늘 설명을 해드려요. 그게 제일 낫다고. 봄, 여름, 가을 내 쿨러에 얼음을 넣고 봉다리로 싸서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 배에서 이제 가끔 조항 사진을 찍잖아요. 이제 물론 선장님들은 조항 사진이 이제 그 영업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항 사진을 찍어야 되지만, 한여름에가 문제예요. 한여름에 물고기를 쫙 깔아놓고, 깔아놓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살이 익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항 사진을 개인별 그 쿨러 사진으로 찍는 거를 그게 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선장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 새끼 뭔데 지가 이래라 저래라 연병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조사님들이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에서 이동할 때 저희 가게를 오신다든지 저쪽 시장 가게를 가신다든지 아무튼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봉다리 들고 덜렁덜렁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럼 항상 쿨러에, 물론 힘든 건 알아요. 하루 종일 낚시하고 그 무거운 쿨러 들고 오려면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얼음 넣은 상태에서 쿨러채 들고 오는 게 신선한 횟감을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가게 예를 들을게요. 이제 우리 가게를 왔어. 순서대로 저울을 쟀어요. 저울을 재고 그냥 이제 바구니에다가 이제 고기를 올려놓잖아요. 올려놓고 그냥 어디 볼일 보러 가시면 안 돼. 비닐봉다리를 그 고기 위에 딱 놓고 본인이 가져왔던 얼음을 거기에다 뿌려주셔야 돼. 그래야지 얘가 온도가 유지되면서 내장이 부패한다거나 이 횟감에 변질이 안 생기게 얼음을 뿌려주셔야 돼. 아니면 저울에 재고 그걸 다시 이제 금액이라든지 요구사항 적고 그걸 다시 쿨러에다가 다시 넣고 순서에 맞춰서 쿨러를 넣으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복잡해요. 아무튼 맡기실 때는 비닐을 덮고 얼음을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래야 신선도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상에서 관리법이에요. 선상에서 이제 두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군산권은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이렇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못 벌어요. 아시겠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자, 이제 두 종류를 잡았을 때 문어, 쭈꾸미, 갑오징어를 요즘 그 유행하는 쭈꾸럼틀, 이제 갑오징어하고 쭈꾸미는 쭈꾸럼틀로 딱 해가지고 쭈르륵 내려가게 그 망에 물 틀어놓고 이제 보관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두 종류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채비 내리고 들어 올리고 바쁘잖아요. 근데 일일이 그걸 포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그 중간중간 배 이동 시간이라도 딱 열어보고 꼴까닥 한 놈들 있죠. 저 세상 먼저 간 놈들, 그 놈들은 좀 빼세요. 빼내가지고 비닐팩에다 넣고 내 쿨러에다가 얼음 있으니까 시원하게. 왜 그러냐면 이 두 종류도 그 물속에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다 보면 그 좁은 데서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버려요. 모든 물고기나 두 종류 물속에서 죽는 거는 회로 먹을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확인하셔가지고 비닐팩에 담아서 얼음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을 하셔야 돼, 쿨러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조항사진 찍을 때 어차피 뭐 다 건져가지고 비닐팩에 담아서 조항사진 찍잖아요. 쿨러에 넣어놓고 이렇게 딱 펼쳐서 조항사진 찍으면 되지 뭘. 그렇게 하시면 신선도 유지가 됩니다. 갯바위, 진짜 갯바위가 난감한 게 뭐냐면, 우리 가게에서도 이제 그 찌낚시하고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거든요. 그럼 고기 상태가 영 메롱이요. 애들 잡아고 뒤지게 패는지 어쩐지 비늘이 다 벗겨져 있고, 막 애들이 뭐 어디 전쟁터 갔다 온 애들 같아요. 막 이마박 까져 있고, 막 눈탱이 밤탱이 돼 있고, 막 응? 온몸에 그냥 비늘은 잘 벗겨져서 와요. 아주 깔끔하게. 이제 보통 이제 갯바위에서 잡으신 분들이 꿰미라든가 어망에다 놓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던져놓고 보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사는 수심층의 온도하고 이 수면의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럼 얘네들은 이미 1도만 올라가도 벌써 예민해지기 때문에 파도, 이게 그 수온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도가 찰싹 치면 애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막 서너 마리가 같이 이제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뭐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횟감이 거의 뭐 이제 횟감이 아닌 구입감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그 갯바위 하시는 분들한테, 배에서 갯바위로 내릴 때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쿨러까지 들고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못하고 쿨러를 가지고 가라, 왜 안 갖고 가냐 했더니, 이 배에서 선수에서 내릴 때 여기 부장구에서 내리는 것처럼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갯바위의 보관법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무튼 이건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갯바위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위험성이 따르니까 갯바위는 패스. 자,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 이제 포장을 했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집 얘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장을 했는데 집에 갖고 가셔가지고, 이제 그 전에 랩포장이냐 진공포장이냐, 요즘은 이제 진공포장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진공포장을 하시든 랩포장을 하시든 그거는 뭐 상관은 없어요. 단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좀 진공포장을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있냐? 저희가 이제 우리 집을 많이 자주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봐도 저희 집은 해동지 3장을 펼친 다음에 소량 포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한 마리 내지 한 마리 반을 포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광어 3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2뭉치로 해드리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 해동지 사이즈에 광어를 4쪽을 넣게 돼가지고 거기서 자리가 좀 남는다 그러면 한쪽을 더 넣고, 뭐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좀 크다 싶으면 3쪽을 넣게 되고, 이게 이제 소량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해동지를 덮어요. 똘똘똘 말아요. 이렇게 김밥 말듯이. 그 다음에 한 장을 깔고 다시 또 선물 포장하듯이 또 포장을 해요. 총 5장으로 너의 침대는 별이 5개라는데 우리는 해동지 5장으로 포장을 해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물고기다 보니까 수분이 나와요. 기름하고. 근데 이제 그 손질할 당시에 이제 막 수분이 나오고 하는 거는 좋지 못한, 이미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제 그게 겹치면 이제 비린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 중에
계속 해동지로 이제 해동지에 올리고 껍질 벗겨서 올리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과정 중에 나오는 수분이라든가 기름을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해동지 5장에다 이제 싸드리는 거고, 근데 이걸 갖고 가셔가지고 그냥 막 냉장고, 김치 냉장고에 딱 집어넣어 놓고 그냥 일단 내가 먼저 피곤한 게 이제 내가 먼저 씻어야지. 근데 그러기 전에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갖고 가셔가지고 얼음물 있잖아요. 얼음 많이 넣어가지고 애끼지 말고, 어차피 얼음 또 얼리면 되니까 애끼지 말고 많이 넣어가지고 얘를 한번 닦아주세요. 저희 집에 아무리 비늘을 잘 걷어내고 한다 해도 잔비늘도 묻어있고 나의 손때도 묻어있고 때론 나의 마음도 묻어있으니까 싹 한번 닦아주세요. 위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야지 잔비늘이라든지 이제 그 몸에 좋지 못한 쌀데기 없는 기름, 수분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 그 살을, 그 횟감 자체에서 나오는 진짜 깨끗한 순도 99.9% 영양가 많은 기름이 나오게 해서 이제 그때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얼음물로 헹궜잖아요. 얼음물로 헹군 다음에 해동지에다가, 해동지가 없으면 키친타올 수분을 다 닦아 주셔야 돼요. 나 막 내 몸뚱아리 닦듯이 막 닦아버리면 안 되고, 해동지 펼쳐서 올려놓고 토독토독 두드려가면서 거기 표면에 있는 이제 수분을 싹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서 이제 포장하는 방식 있잖아요. 소량 포장 똑같이 똘똘똘 말아서 싹 포장해서 랩이나 비닐봉다리 딱 싸서 꽉 묶어서, 왜 그러냐면 꽉 묶어야지만이 이게 냉장고에 넣었을 때 습기가 안 차요. 물론 다시 진공 포장하면 좋겠지만 뭐 진공 포장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랩으로 잘 싸서 수분이 안 들어가게끔 딱 김치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그때 이제 목욕제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샤워를 하고 썰어 드시면 돼요. 또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 회를 자를 때 어떤 방향으로 잘라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 영상을 똑바로 안 보신 분들이야. 회 썰을 때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가운데 뼈를 빼드리잖아요. 광어가 됐든 우럭이 됐든 도미가 됐든 가운데를 딱 자르잖아. 잘라가지고 가운데 뼈를 싹 빼드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냥 칼질이 된 칼로 잘린 단면이 생겼잖아요. 양쪽 다. 그러면 도마에다 딱 놓고 그 칼로 잘린 면이 나를 보게 하지 말고 나를 안 보는 이쪽을 보게.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 도마에 봤을 때 칼로 잘린 면이 위로 가게 하고, 이제 칼은 반듯이 잘라도 되고 칼을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잘라도 되고, 저는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자르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깍두기 썰어도 되고 뭐 채 썰어도 되고, 어차피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썰어서 드셔보시면 나만의 이제 그 맛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회도 맛있게 먹었고, 그러면 이제 매운탕 있잖아요. 매운탕. 이제 또 매운탕을 어떻게 끓여야 맛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운탕 잘 끓이면 맛있어요. 잘 못 끓이면 맛없고. 아니면 이제 현용인의 육수 우리가 팔잖아요. 단돈 10,000원에 드립니다. 야채까지. 그냥 그거 넣고 끓이면 그냥 만능 육수니까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매운탕 거리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뭐 한 번 드실 만큼 가져가시는 분, 아니면 자기가 잡아온 거 몽땅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운탕 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 풀어갖고 찬물에다가 그냥 담궈놔요. 핏물 빠지라고. 저희가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아가미 띄고 뭐 그냥 뭐 솔로 문대고 막 물로 칙칙 해갖고 해드려도 핏물은 나오니까 일단 찬물에 담가 놓으세요. 뭐 하루 종일 담가놔도 상관없고, 대신 시원하게, 아니면 김치통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핏물 빠지라고. 어차피 매운탕 먼저 먹을 건 아니잖아요. 회 먼저 먹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끓일 때 그식이 이제 그 커피포트 있잖아요. 커피 타 먹을 때 물 끓이는 주전자, 거기다 물 팔팔 끓여 막 한 200도까지. 뭔 개소리야! 200도까지 끓여지는 100도. 일단 팔팔 끓여. 팔팔 끓여갖고 그식이 저 이제 그 소쿠리라든지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 입은 게 그 소쿠리에다 놓고 거기다 칙 뿌려줘요. 왜 뿌려주냐면 도미나 농어 얘네들은 저희가 비늘을 쳐드리지만 잔비늘까지 다 못해드려요.
그리고 우럭도 애들도 대급하게 비늘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이제 이 뜨거운 물로 함으로써 이 살균 효과도 있고 잔비늘도 다 제거가 되고. 이걸 왜 알려드리냐, 우리가 이제 그 사고를 사오시면은 핏물 뺀다 물에 담궈 놓잖아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핏물 쫙 빼고, 그 다음에 처음에 끓인 거는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선 뼈도 물에 담궈 놨다가 그 다음에 핏물 빠지면 뜨거운 물로 탁 뿌려 가지고 잔비늘 제거하고 비린내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현용인의 육수에다 넣고 매운탕을 끓이면 소주가 그냥 콸콸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또 오늘 또 설명을 했습니다. 집에 가셔갖고는 뭐 아시잖아 이제 뭐, 예? 또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종류 마지막으로 할게요. 두 종류 냉동 보관할 때, 이건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냉동 보관할 때 봉다리에다 이만큼씩 싸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딱 이게 넣어가지고 바닥에 딱 펼쳤을 때 이게 한 겹이 돼야 돼. 쭈꾸미가 됐든 갑오징어가 됐든 딱 펼쳤을 때 딱 이런 식으로 막 차곡차곡 싸서 담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걸 얼릴 때 이게 막 초특급 울트라 캡숑 빵 그 냉동고가 아닌 이상 바로 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겹으로 해서 한 팩 놓고, 집에 아이스팩 얼려 있는 거 있으면 그 위에 아이스팩 올려 놓고, 그 다음에 두 종류 올려 놓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번갈아 가면서, 그래야지만이 이게 최대한 냉기라고 할게요. 냉기가 서로서로 다 동시에 들어가야 가운데 있는 놈들이 같이 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안 봐도 비디오요. 냉동고에다 그냥 한 팩씩 차곡 다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종류 낚시를 가기 전에는 아이스팩을 충분히 얼려 놓으세요. 사이사이에 아이스팩을 넣어 주시면 얘네들이 어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안에 있는 놈들이 부패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셨죠?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최고사이지. 자, 아무튼 뭐 오늘 영상에서 물고기 잡는 법은 가르쳐 드리지 못하지만 관리법, 여러분들이 이 관리법만 잘 아시면 진짜 회도,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회로 썰어 드셨대요. 대단하신 분이지. 일주일 동안 회를 썰어 드셨으면.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회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회를 먹어야 되나, 회를 내가 먹지를 못하는데. 맛있게 먹는 법, 같이 먹을 사람 오세요. 내가 회를 못 먹으니까 대신 먹으면서 대신 드시면 돼. 대신에 내가 먹으라는 대로만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회 드시러 오실 분, 그때는 영상을 같이 찍으셔야 돼. 나처럼 잘생긴 분들이 와야 돼. 두서없이 했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잡은 고기 잘 관리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요즘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일에 바빠 살다 보니까 영상이 좀 늦어졌어요. 다음 주 두 종류 낚시, 갑오징어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라이브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최고님들, 우리 손님들, 항상 제 좌심방 좌심실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고TV를 시청해주시고 최고수산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최고! 감사합니다.